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는 기쁨의 비명이 아닌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우를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자, 전국 한우협회 정윤섭 전북도 지회장과 함께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도 소를 직접 키우고 계시죠? 예,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예, 몇 마리 정도? 160마리 정도 키우고 160마리. 있습니다. 예. 예. 폭염에 어떻게 소들이 잘들 견디던가요? 사람도 좀 픽픽 쓰러지는 이 상황인데. 예, 소들은 좀 강한 편입니다. 다른 축종에 비례해서 돼지라든가 닭들은 열사병을 해서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가 좀 잘 버티는군요. 예, 예. 자, 폭염을 지나 이제 추석 대목을 느끼나 싶었는데 얼마 전 경기도 안성에선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거의 비상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럼피스킨병이 어떤 병인가요? 예, 럼피스킨이라는 병이 이제 신종 전염병인데요. 예.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그 하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침파리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피부가 부어 오르면서 물린 자리가 각질이 생깁니다. 각질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괴사가 되면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들이 유량이 떨어지고 또 식욕이 부진되고 그러다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죽거든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폐사율은 약 30% 정도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시 버티면서 살면서 다시 낫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방역이 뚫려 가지고 침파리가 해안가로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지금 일어났고 또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2차적으로 지금 발생을 지금 올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이제 그나마도 다행히 먼저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인접 지역들은 이미 이 파리 모기가 생기기 이전에 1차적으로 방역을 해서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건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먼저 잘 맞은 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 방역도 이제 실시돼서. 예. 자, 그런데 국내에서 작년에 처음 발병한 것이라는데 이 원인이 침파리의 벌레에 의해서 저희 전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침파리에 의해서. 그럼 증상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각질이 생기고 물린 부위가 짓무르고 각질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 치사율이 30% 상당히 30%.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우리가 방역은 이제 처음에는 이 침파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일반 구제역 소독대 소독약으로만 대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구제역하고는 구제역은 바이러스성이고 이것은 매개체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개체를 잡아야 되는데 소독약으로는 안 되고 그래갖고 지금은 살충제로 그래서 작년도에 할 적에는 우리가 그 시군 보건소에서 각 동네에 다니면서 안개분무하면서 또는 그 물구덩이나 이런 데는 직접 그 살충제를 살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기 퇴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작년도에는 시군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살충제 방역을 했었죠. 직접 살충제를 이제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게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그 한우협회 중앙회를 통해서 야, 이것은 살충제로 해야지 소독약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살충제 개발을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살충제를 개발을 해서 올해는 살충제로 농가들이 이제 차단 방역을 좀 잘하고 있죠. 자, 그럼 추석 앞두고 이동이 많을 때이지 않습니까? 유통량도 늘고 그럴 텐데 농가에서 여러모로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모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침파리가 이제 얼리에서 이렇게 전파를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 차량이 오면은 차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전파되는 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장 주변으로 외부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농가들도 방문하는 것을 좀 반대를 이렇게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장에 출입 않는 게 농가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가들 사이에서는 대목이 반갑질 않다는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소 한 마리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소 한 마리 기준으로 먼저 소값이 좋았을 때는 소 한 마리 팔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100에서 1,200만 원 사이 정도 수익이 됐었는데 총 수익이. 근데 이제 지금은 소값이 떨어져 가고 보면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언론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통계청 자료에 보면 142만 원 정도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은 그거보다 더 큰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다. 소를 팔수록 그동안 이제 사료값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백신이랄지 이런 거 다 그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은 오히려 손해다. 그것 인건비도 제하지 않고 인건비 제하지도 않고 순수한 실비가 그 정도 적자난다는 거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더 되죠. 한 300만 원 이상 넘어가죠.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대학 다닐 때 소 팔아서 이제 대학 다니는 그래서 이제 우골탑이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물가 상승으로 한우 키우는 비용 많이 올랐을 텐데 한우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그 한우 협회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상생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판매장에서는 소값이 지금 현재 싸지요. 고기값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그 정육점이라든가 또는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식당 이런 데서는 일반 식당에서는 고기값이 비싸지요. 그 이유가 또 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에 유통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식당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그짝에 상차림비도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식당 건물 임대료도 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은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식당에 가보면 소고기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져 있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 판매장들은 소고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싸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생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소를 잡아서 그놈이 직접 소비자한테 가다 보니까 항상 가격이 판매 가격 자체를 항상 연동제로 소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소값이 내려가면 소고기 가격도 내려가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총체보리 한우, 그다음에 고산 미소 한우, 그다음에 정읍 육종 협동조합에서는 정읍 한우, 그다음에 임실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임실 한우. 이런 데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싸지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소고기 가격이 더 쌉니다. 다른 도보다. 그 이유는 우리 그 사업 조직들이 직거래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좀 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산지 직송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격 그 변동폭을 바로바로 반영하고 있다. 총체보리 한우, 고산 미소 한우, 정읍 한우, 그리고 임실 한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지금 소고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 이유는 2022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가 너무 올라 있다. 그래가지고 소고기 10만 톤을 무관세로 수입을 해오죠. 12월 말까지 해서 22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10만 톤이라는 톤수가 우리 그것은 순수한 고기만이기 때문에 우리 소 마리수로 보면은 훨씬 더 35만 두에서 40만 두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35만 두는 거새우 기준으로 해서 35만 두, 암소 기준으로 하면 40만 두에 달하는 고기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놈이 와서 내수 시장을 잠식을 해버리니까 소고기가 국내산 소고기가 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이 됐고 또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지출될 수 있는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판매를 하고 더 저렴하게 팔아도 지갑을 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 경기가 좀 코로나 때 외국으로 안 나가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 코로나 지원금 해갖고 가정별로 해갖고 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있을 때는 활성화돼 가지고 내수 시장이 국내 그 한우 소비율이 4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는 3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 11%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더 어렵지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계속 그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많이 지금 포기를 하고 그런 판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제 다음 달 출하 기준을 30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낮춰서 출하 주기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다는 게 보도가 있죠. 자, 이 부분은 그 한우 농가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24개월, 25개월에 출하를 하려면은 개량을 잘해서 등급 출현율이 잘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량도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었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전라북도가 전국 도에서 최초로 개량을 최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들이 전라북도의 모델을 보고 지금 다 벤치마킹 해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걸 25개월, 24개월로 단축을 시키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소 자체도 크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소비자들이 등급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등급이 저등급육은 고기가 맛이 없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저등급육 생산이 되는 건데 그 24개월, 5개월 해갖고는 투 플러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투뿔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근내지방도 스코어를 따지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찾는 선호도를 보면은 최소한도 8번에서 9번 남바를 찍은 것들을 찾는데 8번, 9번이 이제 투뿔인데 그 7-1, 2 정도 나오는 것들을 투 플러스 대용으로 쓰기에는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내죠. 맛이 차이가 있다. 맛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건 좀 안 맞고 또 그다음에 소가 가장 잘 크는 시기가 24개월에서부터 30개월 사이에 최고 잘 큽니다. 소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도축을 해보면은 24개월짜리 도축하면은 거새우를 기준으로 도축을 하면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한 390에서 400kg대 요 정도 나오는데 요것이 30개월에 도축을 하면 보통
500kg대 가까이 나오거든요. 100kg 이상 차이가 100kg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크는 율이 크고 또 근내지방도 축적도 가장 좋고 육질도 좋고 고기 맛도 더 좋아지고 또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잡아야 되냐. 정부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개량을 해서 품질을 올린 다음에 개월수를 줄여야지. 지금까지 개량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고기가 차별하게 되겠냐. 그렇게 된다면은 수입 고기하고 별 차별이 없다. 그러면은 한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한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이제 수입 고기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한우협회로서는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상황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축산법 자체를 개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축산법이 지금 현재 그 갖고 있는 축산법은 축산농가를 규제를 위한 법을 거기다 자꾸 집어넣었어요. 규제법이에요. 규제법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 축산을 지능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능이 돼야 되는데 지능으로는 하려고는 않고 지금까지는 계속 규제만 한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우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축종은 다 법이 있어요. 낙농도 낙농진흥법 해갖고 있고 돼지나 닭들은 계열화법이 있고 오리라는 것들은 계열화법이 있고 또 심지어 누에 양잠도 양양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다 법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없는 축종이 한우만 없어요. 그래서 한우법을 발대로 만들어서 한우법에는 내용을 뭐를 실었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국제 곡물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랐는데 이게 속수무책으로 무수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부도. 그러면 이 감당을 오로지 다 농민들한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료 기금을 만들어서 사료 기금을 좀 만들자. 사료기금을 만들어서 농가도 일부를 내고 정부도 일부를 보태고 그다음에 사료 공장들도 좀 일부 보태고 해서 사료 기금화를 좀 만들어 놓자. 그랬을 때 국제 곡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돈 있으니까 먼저 사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기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고 터지고 나면은 가서 살라 가니까 비싼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축산농가들한테 축산농가가 돈 많이 벌기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법적 제도를 좀 만들자. 소비자들한테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좋은 고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24개월까지 단축시키려면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집어넣자. 거기다. 그래서 순수하게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걸 법적인 보호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축산법으로 자꾸 규제만 했지만은 규제도 좋다. 우리 얘기는. 농가가 일정 부분 거시기에서 유지만 될 수 있다면은 모든 시설을 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갖추다 보면은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데 어떻게 자꾸 니네 규제만 갖고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한우법을 좀 만들고 좀 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한테도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왜 그러냐면은 사료 가격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소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직거래 판매장도 좀 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고 지원 옛날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정부한테 지원해달라고 않는다. 정부에서 거치 기간을 오래 두고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게 좀 하자. 거치 기간을 오래 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자 제도를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자만 내고 뭐 원금 갚는 기간은 예를 들어 뭐 7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국민 혈세를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기간 연장을 하는 제도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자꾸 정부는 농가들은 툭하면은 보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보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기간을 좀 길게 가자. 그런 제도를 좀 만들자. 안정된 축산업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자. 그런 내용이죠. 규제법이 아닌 지능법을 만들고 또 사료 기금도 만들어서 가격 조정 기능도 좀 할 수 있게끔 농가도 안정적으로 좀 이제 한우 키우는데 좀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질 좋은 고기를 또 먹을 수 있고. 자, 그 국회 처리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에 국회 대해서. 처리 여부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서로 여당 야당만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그러면 이때 해줬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는 못했어요. 당론이라고 해갖고 쉽게 해서. 그다음에 지금 국힘당이 하니까 국힘당이 옛날에는 이런 거 해준다 했었어요. 근데 이 입장에 반대했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의원들 거시기에 놀아나는 거죠. 정치에 놀아나는 거죠. 당론이 아니다라는 것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왜 반대를 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왜 또 반대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서로 주도권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다 보면은 이 법을 만들어주면은 돈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은 기재부에서부터 이 법을 집행하는데 돈이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짤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당시에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또 반대를 하는 얘기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모든 법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들이 그 한보를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이건 내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고 좀 그게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을 만나보면은 의원들이 자기 입장에서 있을 때는 그래요. 헤어줄게 그래요. 지금 현 시점에서 막 개별적으로 만나면 헤어줄게. 말로는 헤어주고 가서 뒤에 가서 투표할 적에 보면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거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 때하고 이제 나올 때하고 이 차이가 있다. 자, 참 이 부분이라도 좀 해결이 돼야 우리 한우협회 좀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조만간 그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직거래 장터도 여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30일 날, 31일 날, 9월 1일 날에서 전북 도청에서 지금 소비자 들한테 축산물 할인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오시면은 축산물 전체 이게 한우고기, 돼지 한돈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그다음에 오리고기, 그 축산물 가공품, 또 유제품 이런 것들을 전체 같이 놓고 지금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로 하는데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축산단체 합동으로 예. 지금 전라북도청 서평광장에서 합니다. 그때 예.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렴하게 좀 구입 좀 해가시고 또 와서 또 축산 농가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도 와서 보시고 책찍질 좀 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한우는 기분 좋은 날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도 기분 좋은 날만 이어지기를 하루속히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한우협회 정윤섭 전북도 지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